그래서 저희는 가슴 수술할 때 봉합을 아주 촘촘하게 꼼꼼하게 멀티 레이어로 합니다. 하고 피부 텐션이 일단 최소화되어야지만 흉이 적게 남아요. 당겨지면 흉터가 더 많이 남아요. 겨드랑이 주름 따라서 절개했을 경우에 1년쯤 지났을 때 견갑으로 오시면 흉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꿰맨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SVF라고 그러죠. 성장인자. 성장인자를 지방이나 아니면 혈액에서 추출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재생 속도를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줄기세포를 통해서. 그렇게 했었을 때 안녕하세요. 성스러운 TV 성형외과 전문의 박성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스러운 TV 봉봉성형외과 실장 남주혜입니다. 이제 여름이 오고 있거든요. 올해 네. 여름은 조금 더 빨리 온다고 하고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 될 거라고 말이 많은데 여름이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요. 네, 점점 동남아가 되어가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수술했다고 사실 티를 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환자분들께서 항상 안 보이는 곳에 흉터를 내주세요 라고 많이 문의를 주시고 아니 그 환자분들이 원래 내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네. 이 소개가 없어. 소개가. 근데 이제 나 수술했다고 얘기하고 봉봉성형외과에서 했다고 얘기를 해야 소개가 많을 텐데 자기 거래 자기 거. 근데 그래도 그 중에도 가장 티가 안 나는 절개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정말 노출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 혹은 빨리 흉터가 없어지는 곳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흉터가 안 남으려면 일단 수술이 잘 돼야 되고 재생이 빠른 체질이어야 돼요. 켈로이드나 비후성 반응 같은 게 잘 안 생기는 살성이면 한 6개월, 9개월 지나면 거의 잘 표시 안 나고 조금 더디 났는 분들 같은 경우도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견갑으로 오시면 흉터를 맨눈으로 봤을 맞아요. 때 네.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줄기세포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운영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재생이 빠르게 돼서 흉터가 최소화될 수 있을까? 거기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슴 수술할 때 봉합을 아주 촘촘하게 꼼꼼하게 멀티 레이어로 합니다. 하고 피부 텐션이 일단 최소화되어야지만 흉이 적게 남아요. 당겨지면 흉터가 더 많이 남아요.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항상 팔을 우리가 만세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팔을 오므리고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겨드랑이 스킨에는 텐션이 적어요. 그래서 겨드랑이 주름 따라서 절개했을 경우에 1년쯤 지났을 때 견갑으로 오시면 흉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수술할 때 잘 꼬매고 줄기세포 치료 주기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1년 정도 지났을 때 보면 흉터는 굉장히 안 남아 있어요. 어떨 때는 진짜 주름 같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정말 수술했나 싶을 정도로 차트를 뒤적거려 보고 수술한 거 맞네. 이게 매칭을 해봐야 저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밑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슴 수술하기 전에는 밑선이 없어요. 왜냐면 가슴이 없으니까 밑선이 없죠. 뭔가 무게가 있어서 피부가 처지면서 생기는 게 밑주름인데 가슴이 없으니까 밑주름도 없죠.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한 이후에 어느 부분에 밑주름이 생길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걸 계측을 해서 밑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계측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의 연부 조직의 특성, 피부의 탄력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그것을 계측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인 통계 플러스 원장님들이 수술한 어떠한 노하우가 다 복합이 돼서 그런 디자인을 할 때 절개 위치를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텐션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깊은 곳에 아주 견고하게 봉합을 잘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절개 부분이 텐션을 받지 않고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술 중에 고려 사항이고 그 다음에 꿰맨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SVF라고 그러죠. 성장인자. 성장인자를 지방이나 아니면 혈액에서 추출을 합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이 농축되어져 있는 줄기세포와 성장인자가 있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상처가 빨리 났잖아요. 흉도 덜 남죠. 요것처럼 나이가 30, 나이가 40이 된 다음에도 어린아이의 재생 속도를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줄기세포를 통해서.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떠한 부작용 없이 빠르게 흉이 남고 비부성 반응이나 켈로이드 같은 것도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해외 환자분들 좀 많이 보는 입장에서 사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체류하실 수 없는 경우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밥 제거가 조금 어려워서 네. 간혹 더마본드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의 스트레칭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봉합을 해놓은 상태로 일정 기간 유지가 돼야지 흉터가 적게 남는 건데 네. 더마본드로 해도 나중에 흉터에 영향은 없는 것인지. 전혀 없습니다. 더마본드는 정말로 표피에 대한 클로저예요.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 그리고 지방층 옆에 있는 근막, 그 다음에 근육층을 싸고 있는 근막, 다양한 층들이 존재합니다. 피부의 텐션이 0이 될 수 있게끔 심부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클로저를 견고하게 해주게 되면 그 하단 부분의 진피를 잘 봉합을 해주면 피부에 가해지는 텐션은 거의 없어요. 다만 물이나 이런 습기가 컨택이 돼가지고 수술한 상처가 오염될까봐 거기를 더마본드로 한번 코팅을 시켜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표피봉합은 굳이 하지 않고 진피봉합을 완벽하게 해주고 표피는 그냥 더마본드로 그 밀폐를 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럼 저희가 상담할 때 어떤 흉터 부에 관계없이 네. 흉터에 대한 걱정이 없게끔 안심하시게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려도 되겠네요. 네, 뭐 흉터 걱정을 최소화시키는 수술을 진행하면 사실상 수술 후의 흉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좀 번외의 이야기인데 네. 환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수술했다는 거를 알아차리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수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이는 옷이라든지 비키니 이런 건 전혀 못 입으시고 다른 사람이 알아볼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남자친구도 못 사귀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상대방이 저분은 혹시 가슴 성형했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확인 방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수술한 티가 나는 게 봤을 때 보여지는 거하고 만졌을 때 느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봤을 때 이거 수술했구나 라는 거는 흉터를 보면 일단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보형물 주변이 동그랗게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는, 엣지가 보이는 현상, 그런 것들은 수술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워낙에 살집이 없는 분이 상당히 큰 보형물을 욕심내서 수술을 하게 되면 가슴골이 굉장히 인위적으로 보입니다. 테두리 땡그랗게 보이고 가슴골 이만큼 벌어져 있고 특히나 대흉근이라고 하는 가슴 근육 밑에다가 보형물 넣어놓으면 더 많이 티납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불끈불끈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봤을 때 그렇게 티날 수 있고요. 두 번째, 만져봤어. 봤을 땐 괜찮았는데 만져보니까 알겠더라. 이건 뭐냐면 촉감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만졌을 때 촉감이 좋으려면 보형물이라고 하는 거는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요. 근데 이거를 한 손아귀에 다 집어넣어서 꽉 만지면 도망갈 자리가 없으니까 땅땅하게 만져줍니다. 보형물 주변에 잉여 공간, 어떠한 도망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을 만지면 이만큼의 프레셔를 바깥쪽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 만한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포켓이라고 그러는데 포켓이 보형물 사이즈보다 조금 커야 돼요. 그리고 포켓을 이루고 있는 이 피막이 얇아야 돼요. 신축성이 있어서 잘 늘어날 수 있어야 돼요. 보형물을 덮고 있는 조직이 충분해야 돼요. 우리가 덮고 자는 이불 중에 혼이불이 있고 솜이불이 있어요. 혼이불은 얇은 거잖아요. 뭐 이불 속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바깥으로 봤을 때 티가 금방 나죠. 알죠. 네. 근데 솜이불은 어때요? 뭐가 있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이 충분해야 된다. 원장님께서 이렇게 딱 만졌을 때 탱탱한 공이 들어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만지셨을 때 안에 어떤 보형물이 들어있는지 촉감으로 아실 수 있나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안 쓰이지만 물방울 보형물 넣은 상태의 가슴은 만져보면 네. 되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쓰였던 A 모사의 네. 라운드 텍스처 타입 보형물, 거칠거칠한 표면에 그런 보형물인데 뭐 마르셨다. 네. 그러면 거의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수술이 잘 됐으면 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형물 넣었는데 난 정말 티가 나는 게 1도 싫다. 그런 경우에 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개발한 게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 방법인데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은 일단 보형물 사이즈에 있어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체구에 맞게 적당하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충분한 연부 조직을 만들어주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연부 조직이 뭐 지방이 될 수도 있고 동종진피나 히알루론산, 그 다음에 요즘 각광받고 있는
PDLLA, 뭐 주베르 볼륨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잘 최적의 비율로 믹스를 해서 연부 조직을 채워주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혼니불이 솜니불이 되는 과정으로. 그렇죠. 혼니불이 솜니불이 되는 과정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 병원을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근데 이럴 때도 보일 수가 있나요? 의료 장비 쪽에도 보이나요 이게? 보이죠? X선 조사량을 조절하잖아요. 연부 조직을 잘 보이게 하는 모드로 찍었을 경우에는 보형물의 외관이 딱 보입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네요. 근데 뭐 사실 보형물이 내 몸에 있다라는 거를 숨기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다면 네. 보형물 수술 안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네. 시대도 많이 변해서 사실 그렇게 숨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티가 안 나려면 너무 큰 사이즈의 보형물을 선택하지 않는 것. 맞습니다. 예. 몸에 적합한 사이즈를 쓰셔야 되고 우리가 욕심은 가질 수 있지만 과욕은 금물이에요. 내 몸에 맞게 수술을 하셔야지 지나친 욕심을 갖다 보면 결국 그로 인해서 몸에 데미지를 주거나 합병증이 생겨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재수술을 하게 되고 처음 수술을 제대로 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결국은 못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상담할 때 내 기대에 맞게 맞춰서 그냥 수술해 주는데 말고 내 몸에 10년, 20년 향후 건강까지도 생각해 가면서 수술을 고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을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행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